최근 며칠 동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의 원인은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스타 이석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었었던 중국 증시 급락, 왜 이랬는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향후 전략은 어떻게 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흐름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7월 1일 날이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7월 1일까지 중국 증시는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올라가서 떨어질 때도 미국 증시 급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때도 다시 제자리 찾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 중국 증시 100주년 기념이에요.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 그럼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딱 그날이 지나자마자 횡보하더니 뚝 떨어집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크게 사회적인 무리를 안 두려고 정부에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슈. 하지만 시진핑을 비롯한 이 정부에서 참고 참았다가 이때 이후로 각종 규제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 이후 최근 며칠 동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의 원인은 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러한 종목군 결국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교육 규제까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부터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공산당 일당 체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자본주의, 즉 돈의 힘에 의해서 까부는 애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집권화에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보면은요, 올해 다 나타났던 현상이죠. 알리바바 과징금 3조 부과.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장 누구죠? 마윈. 세계의 최고 갑부죠. 마윈. 그래서 한마디 했죠. 금융당국 이래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쟤 좀 잡아와. 너 일리 들어와. 너 말이 좀 많다. 좀 들어와. 우리나라 과거 중앙정보부라든가 안기부 이런 기관이 대기업 회장 불러다가 앉혀놓고 돈 내놔 이랬던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니면 까불지 마. 예, 그래서 마윈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엔트그룹 거의 비슷한 때에 이엔트그룹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이엔트그룹 동시 상장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그리고 디디추싱 뉴욕 증시에 상장을 돼 있는데 이거를 야 너네 왜 거기에 가서 상장을 시켜? 그래서 미국 애들 왜 돈 벌게 들어와. 그래서 디디추싱 과징금 부과를 했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검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나온 것이 사교육 규제라는 거거든요. 사교육은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 엄청나죠. 시장 규모가. 결국에는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내부 통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볼게요. 상해 종합 증시의 흐름입니다.
지금 나흘째 뚝뚝뚝 떨어졌죠.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십자 도지가 나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바닥은 형성된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은. 그런데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한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 이런 엄청난 거대 기업 10월 달에 고점 치고 빠지고 올라가는 중간에 1월 달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뚝 떨어져서 갑자기 추세 전환된 이후 이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 부도 차트라고 그럽니다. 차트만 보면은요, 하락 추세 와중에 전 저점 그리고 하단부를 갭으로 이탈하면서 이런 흐름. 오늘 그래도 나름 반등이 좀 들어옵니다. 텐센트 보시죠. 빅테크 기업이죠. 거의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하권이라고 하죠.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홍콩 H지수 뚝 떨어집니다. 긴 흐름으로 한번 보시죠. 전 저점대를 강하게 이탈하는 개파락이 나왔고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들어와요. 반등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적인 홍콩 항생지수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하죠.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의 하락이 나타난 겁니다. 대부분 뭐죠? 외국 기관, 헤지 펀드의 자금일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아직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헤지 펀드가 지 마음대로 활개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자본, 대부분 헤지 펀드일 텐데 그 성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일단 인간적이잖아요. 돈이 되면은요, 뭐든지 다 해요. 아시죠? 일본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60년대.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어요. 아주 푼돈으로.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IMF.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면요, 지속적으로 움직여요. 즉, 야, 얘네들은 안 되겠어. 그러면 계속 팔아요. 얘네들 되네? 계속 사요.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외국인 매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특히 기관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금 유입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해요. 그런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죠. 지 맘대로? 아니요. 허가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고 저도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을까에 대한 부분, 그것을 생각할 때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투자 대상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면 소위 럭비공처럼 움직이면요, 내가 손해볼지 수익을 볼지 모르는데 왜 투자를 해요? 다른 데 가서 예측 가능한 데서 하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정부에서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대가리 컸다고 까부네?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는 거, 국민적인 환심을 사기 위한 거거든요. 대중들이, 인민들이 골고루 균등한 기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 하에 외부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 여기를 규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투자 대상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 증시 반등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으로 봐서 반등 들어올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선까지, 며칠 동안이라도.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부분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날 뚝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올라갔다가 또 오늘도 쑥 밀렸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가 또 급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 다시 되돌려 세웠어요. 수급 동향을 잠깐만 볼게요. 파란 선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에요. 지수가 까만 선이고요. 외국인 매수할 때 올라가고 조금 매도하니까 뚝 떨어지고 조금 매수하니까 쑥 올라가고 조금 매도하니까 뚝 떨어지고 조금 매수하니까 올라가죠. 똑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해서 좌우되는 장이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2주 그 앞에 매도했던 거 환매수했고요. 그 다음날 좀 매수했고 그런데 월요일날 중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9천억 매도가 났네요. 그런데 중국 증시 그 다음날 바로 어제요. 그렇게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8,5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매수를 했네요. 왜? 얘네들이 왜 선물 매수가 됐어? 그러면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를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은 중국 증시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 강세가 가능할 듯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즉, 여태까지 매도 위주였는데 주식도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외국계 자금이 헤지펀드가 들어가기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죠. 럭비공 튀듯이 튀니까요. 갑자기 이거 투자했는데 너 규제 갑자기 폭락 어떻게 해요? 못한다라는 거죠. 헤지펀드 성격 이런 거 다 보면은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 그리고 펀드 해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권역 혹은 이머징 마켓 바스켓으로 담는데 중국 증시를 매도를 해야 돼. 그런데 돈은 그대로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매도 자금 어디에 쓸까?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게 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중국 증시 하락의 반작용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다만 그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더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중국 증시의 급락,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힘내게요.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